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8월 며칠이지? 16일인가 17일인가? 여튼 그 수요일이고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경주랑 울산으로 다녀왔는데 휴가 날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사실 그동안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워낙 지지부진하고 해가지고 할 얘기도 없고 트래킹 하는 것도 큰 의미 없고 어차피 길게 볼 거라 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 기사가 하나 나오고 또 내일 나름대로 또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거래 정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영상을 한 번씩 올렸어 가지고 좀 어색함이 덜했는데 좀 오랜만에 찍으니까 되게 느낌이 어색하네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오랜만이라서 얘가 죽은 줄 알고 구독 취소를 깜빡했는데 오랜만에 하여튼 헛소리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살아있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두산인프라코 주식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재상장 당일날에 두산인프라코 주가가 너무 싸가지고 그 당시에 받았던 두산중공업 주식을 17,000주 중에서 1,000주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은 전량 시장가에 매도해서 두산인프라코를 사서 34,000주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장 종료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이랑 그 DICC 소송 주체인 어떤 FI들의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고 3,050억인가요? 3,050억에 두산중공업이 그 지분 20%를 인수하는 사실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매매하겠다고 계약 체결했을 때 이 DICC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분 그대로 두산중공업이 주는 걸로 이미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어 측이나 현대중공업 지주 측이나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채무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두산중공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자로 이제 매매대금 지급하고 아마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주인이 현대중공업 지주로 완벽하게 바뀌는 날이 될 텐데 그 전에 DICC는 반드시 해결했어야 될 것이었죠. 사실 그 FI 측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본인들이 그 투자했던 대금 3,800억에는 좀 못 미치는 좀 금액이라 좀 그들이 최초 주장했던 그 6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보다는 많이 적게 받았는데 어찌됐건 DICC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된 이상 그 FI 측에서도 어찌됐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땐 상호 나쁘지 않은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합의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다 있었겠죠. 여튼 그래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모두에게 좀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 싶고 아마 내일 이제 매각 마무리 단계를 좀 스무스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의 가치를 좀 온전히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워낙 주가가 개판 운전이잖아요 진짜. 우리 주주님들 마음 다 한 가지 마음이겠지만은 일단은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해도 너무나도 낮은 그 시총에 다들 좀 답답하시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은 기관이나 이쪽에서 거의 왕따 시키다시피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감도 느끼고 답답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길게 보셔야죠. 예. 지금도 뭐 종토방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주님들 속을 긁는 이런 안티들의 논리 자체가 너무 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주린이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감히 내일 이 종목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 종목의 주가를 어떻게 감히 예측을 합니까? 이번 달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예측한다고 믿고 내가 치고 빠지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돈을 시장에다가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확률을 적게, 그러니까 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가 시장 가치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면은 가지고 진득하게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단타를 잘 치셔가지고 어떤 매매에 화려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자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니라,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재테크의 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내 시간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저평가돼 있는 종목 조금 물리더라도 좀 일찍 사서, 뭐 최저가에 사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이 사자마자 오르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종목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좀 지지부진한 주가는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견디세요. 네. 회사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있으면 또라이고요. 네, 절대 저평가죠. 절대 저평가고, 점점 이제 시장의 가치를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오랜만에 그 두산인프라코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제가 매매를 좀 복귀를 해봤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지만, 워낙 그때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에 대해서는 워낙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한 시드를 한 1억 좀 넘게 굴리고 있었었는데 단 100원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인수자들을 모집을 하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결정이 되고 1년의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주가는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두산인프라코어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주식인데, 호재에 반응을 안 한다고 우리가 초조해 하지만,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에는 기업 가치의 주가가 수렴하는 걸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엄청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는 솔직히 우리 다 2배 이상은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2배 이상 못 벌은 종목이 몇 개나 있냐고 하시는 분들, 두산인프라코어는 아시겠지만은 그 남들 다 오를 때 쭉 눌려 있다가 정말로 정말 다 올랐다 싶었을 때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종목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내일 주가가 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반응 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걸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한 해에 몇천억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건설기계 산업의 기본적인 PER이나 어떤 기업가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이나 여러 가지들을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기업의 하방 경직성을 워낙 견조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가장 걱정할 거는 그 주가를 오르길 바라는 우리의 그 초조한 마음, 그 마음만 잘 다스리시면은, 네. 저는 이 종목에서 예전에 HMM처럼 막 4배, 5배, 뭐 그게 아유 뭐 되게 소설 쓴 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누가 예측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나 사서 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PER 엄청난 막 몇백 배짜리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태생이 그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저는 일단 재무제표상에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좀 무겁고 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낀 건데, 아니 이 주식은 막 진짜 무슨 코인이나 바이오처럼 미친듯이 성장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하방 경직성이 정말 지금도 저는 엄청나게 견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두산인프라코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조금씩 투자를 하다가 이제 3월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월급 나올 때마다 막 추매하고 막 돈 막 몇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생길 때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지금 두산인프라코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받고. 요즘에는 좀 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칠까봐 최근에는 그냥 월급 들어와도 두산인프라코 따로 안 사고 그냥 제가 뭐 다른 걸 하거나, 여튼 뭐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명품백을 사준다거나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제 삶에 좀 나름대로 또 좋은 것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너무 이 종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좀 답답했죠. 네, 답답했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참 안 보려고 하는데 참 그쵸. 말이 길었는데 뭐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여튼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뉴스 기사가 나왔고, 자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진득하게 오래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료분들, 결국에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막 2배, 3배 막 미친듯이 수익률 줄 수 있는 종목 있지만은 어차피 그게 내가 산 종목이 아니고 내게 아니라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남 200%, 300% 버는 것보다 내가 확실한 종목, 하방 견조한 종목 안전하게 갖고 있으면서 10%, 20%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남의 말에 어떤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종목 잘 갖고 계시면서 꼭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니까 진짜 말도 꼬이고 장난 아니네요. 여튼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